하늘 같은 은인의 딸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요? 경비원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서 큰 소리를 쳐? 어머니,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가 150억을 빌린 그분이에요. 뭐라고 150억을 빌린 사람이 지영이 아버지라고?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너희들이 내 딸에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줄 시간이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명동에서 30년간 작은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세 박영희입니다. 명동이라고 하면 관광지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곳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저희 식당 단골 손님 중에 김철수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 같으시지만 사실은 명동 일대에서 손꼽히는 분이세요. 대기업 사장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회장님에게 애지중지하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어요. 지영이라고 하는 32세 여성인데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의리도 깊고 정도 많고요. 하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거친 세계가 싫어서 평범한 가정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오늘은 그 지영이가 어떻게 시댁에서 처절한 배신을 당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놀라운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인과응보의 이야기거든요. 잠시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걸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사랑과 관심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철수 회장님의 딸 지영이는 20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의 무게감 있는 사업계와 권위적인 환경에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죠. 아버지,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에 제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지영이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조용하게 살려고 했죠. 그러던 중에 만난 사람이 박민수라는 남자였어요.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지영이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시댁 아버지인 박현수 사장이 누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키워왔는지 말이에요. 박현수 사장은 20년 전 작은 부품 가공업체로 시작했는데 사업 초기부터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명동의 한 금융업체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중간 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닿았고 직접 만난 적은 없었죠. 처음엔 5억, 그 다음엔 10억, 사업이 커질 때마다 또 20억, 30억씩 도움을 받았어요.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회사는 진작 망했을 거라고요. 박현수 사장은 중간 담당자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총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도움받았는데 정작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명동에서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었어요. 김철수 회장님 같은 분들은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간 담당자들을 통해서만 거래를 했거든요. 박현수 사장도 명동의 어떤 큰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도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회장님의 도움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진작 망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현수 사장은 중간 담당자에게 늘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큰 손이 어떤 분인지는 드러내기 싫어하셔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와 민수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영이는 평범하지 않은 집안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건물 경비 일을 하신다고만 소개했죠. 우리 아버지는 명동에서 건물 경비 일을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실망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인 박순옥 여사는 아들이 왜 그런 집 딸과 결혼했는지 내심 불만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결혼식 날부터
이미 시댁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민수야, 신부 친정이 좀 초라하네. 하객도 별로 없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지영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결혼식 날부터 이미 시댁의 무시가 시작된 거였어요. 신혼 첫날 밤, 지영이는 민수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일 때문에 시댁에서 무시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지영아. 우리만 잘 살면 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실 거야.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그만 불안감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좀 더 좋은 집 딸과 결혼했으면 우리 사업에도 도움이 될 텐데. 어머니의 그런 말들이 민수의 마음에도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죠. 결혼 6개월 후 첫 번째 큰 위기가 터졌어요. 지영이가 첫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죠. 시댁에는 큰아들 부부도 와 있었는데 큰 며느리는 대학 교수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노골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죠. 큰 며느리는 명문대 나오고 아버지도 교수님이시니까 정말 품격이 있어. 말하는 것도 고상하고. 그러면서 지영이를 슬쩍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차별은 계속되었어요. 지영아, 너는 설거지 좀 해줘. 큰 며느리는 손이 귀하니까 차 좀 준비해줘. 작은 일이었지만 지영이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영이는 민수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를 너무 차별하세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미안해, 지영아.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해. 내가 얘기해 볼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민수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민수야, 네가 좀 더 분수에 맞는 집딸과 결혼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건물 경비하는 집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큰 소리치는 꼴을 봐야 하나? 시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영이에게는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이해해달라고 하시네라고 거짓말을 했죠. 지영이는 그때부터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인 박현수 사장이 지영이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미안해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사실 박현수 사장은 고민이 많았어요. 며느리 아버지 성함이 김철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혹시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그 회장님과 같은 분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경비원이라고 했으니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 회장님의 딸이겠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150억이나 도움 주시는 큰 손분이 딸을 우리 집에 시집 보낼 리가 없지.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박현수 사장은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의심을 지워버렸어요. 영동의 그 큰 손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어요.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영이가 임신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큰며느리는 임신했을 때 조리원도 특실로 예약하고 그랬는데 지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친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말을 대놓고 하니까 지영이는 정말 서러웠어요. 배가 불러서 몸도 힘든데 정신적으로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스트레스가 극심했죠. 여보,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가 계속 제 친정을 무시하세요. 좀 참아줘, 지영아. 아이가 태어나면 분위기도 좋아질 거야.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이 아이는 외할아버지 보러 가면 안 돼. 무슨 영향을 받을지 몰라. 시어머니는 손자가 외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조차 막으려 했어요. 지영이는 그때 정말 절망했죠.
제 아이가 제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건물 경비나 하는 사람이 손자에게 무슨 좋은 영향을 주겠어. 지영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한편 시댁의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박현수 사장은 김철수 회장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죠. 하지만 여전히 그 베일에 쌓인 회장님이 자신의 며느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담당자님,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번에도 30억을 더 도와주신다니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현수 사장은 중간 담당자에게 늘 그런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며느리의 친정을 무시했죠.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다 명동의 그 회장님 덕분이야. 정말 하늘 같은 은인이셔. 맞아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 친정은 정말 볼품없어. 경비원이라니 체면도 안 서고.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지영이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명동의 그 회장님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우연히 시아버지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네, 김철수 회장님께 월이자 입금 확인되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영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김철수 회장님이라고 했거든요. 김철수. 설마. 지영이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어요. 시댁이 그렇게 떠받드는 은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시댁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신을 가난한 친정딸이라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지영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시댁에 알려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일에 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시댁의 무시는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지영아, 너는 정말 친정 도움 하나도 못 받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민수를 다른 집 딸과 결혼시킬 걸 그랬어.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계속되자 지영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만큼 더 괴로웠죠. 그리고 이때 지영이는 몰랐어요. 시댁에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바로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등장이었죠. 지영이가 진실을 깨달은 지 3개월 후 시댁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수진이라는 28세 여성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은 시어머니 앞에서 정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자태가 정말 고급스러웠죠. 어머, 정말 예쁘고 품격 있네요. 어느 집따님이세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수진의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강남에서 무역업을 하는 집딸입니다. 아버지가 해외 사업을 많이 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많이 자랐어요. 이수진의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강남의 무역업이라니 듣기만 해도 대단해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정말 좋은 집안 따님이네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민수한테 소개해줄 좋은 여자를 찾았어. 강남에서 무역업 하는 집딸인데 정말 괜찮아. 어머니, 그런데 민수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시켜야지. 지영이 같은 애와 살 필요가 뭐 있어.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큰아들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한편 이수진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치밀하게 시댁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진짜 목적은 박현수 사장의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정밀부품 제조라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나요? 박현수 사장은 이수진의 관심에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자신의 사업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여성은 달랐거든요. 네, 사실 저도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이수진의 말에 박현수 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외모도 아름다운데 전공까지 관련 분야라니 정말 완벽한 면회감이었죠. 그날 저녁 시댁 가족들은 지영이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지영아, 민수가 더 좋은 여자를 만났어. 너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여자야.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결혼한 부부예요. 결혼이라는 게 꼭 평생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좋은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지영이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그날 밤 민수는 지영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차가운 말만 했어요. 지영아,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민수야,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뭐가 문제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너 친정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가족들도 너를 좋아하지 않고. 민수의 말에 지영이는 절망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마저 시댁 편을 드는 거였죠.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지영이의 아들이 갑자기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어머,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도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자는 소중했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지영이가 밤새 간병하는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죠. 지영이가 아이는 정말 잘 키우는구나. 그래도 엄마라서 그런가 봐.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이수진의 등장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이혼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이제 그만 포기해. 민수는 수진이와 결혼하기로 했어. 어머니, 저희는 아직 정식으로 이혼 얘기를 나눈 적도 없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진이는 강남에서 무역업 하는 집딸이야. 우리 가문의 격이 올라갈 수 있어. 시어머니는 지영이 앞에서 대놓고 이수진을 칭찬했어요. 지영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한편 이수진은 시댁 가족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박현수 사장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회사 구경 좀 시켜주세요. 기계공학 전공이라서 정밀 부품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오, 그래요? 그럼 언제 한번 오세요. 우리 회사를 보여드릴게요. 박현수 사장은 이수진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며느리로도 좋지만 사업 파트너로도 훌륭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지영이에게 이혼 협의서를 내밀었거든요. 지영아, 여기 서명해. 양육비는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민수야,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리 사이에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지영아, 이미 끝난 거야. 내 마음도 바뀌었고 우리 가족들도 다 원하는 일이야. 민수의 말에는 더 이상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수진을 만난 후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내가 키우지.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알아서 해. 민수의 냉정한 말에 지영이는 절망했어요. 사랑했던 남편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이혼 과정에서 지영이는 아들의 양육권도 뺏겼어요. 시댁에서 경제력이 더 좋다는 이유였죠. 경비원 딸한테 손자를 맡길 수는 없지. 시어머니의 말에 지영이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 이수진은 바로 시댁 가족들과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박현수 사장에게 요청했죠. 아버지, 결혼 전에 회사 일을 좀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민수 오빠랑 함께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보세요. 박현수 사장은 이수진의 적극성에 감탄했어요. 정말 완벽한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수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내는 것이었죠. 이 기술 자료들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요.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복사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박현수 사장은 아무런 의심 없이 기술 자료를 이수진에게 넘겨주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실수였죠. 이수진이 회사에서 일한 지 2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우리와 똑같은 제품을 출시했어요. 담당 직원의 급한 전화를 받고 박현수 사장은 경쟁업체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자신들의 제품과 동일한 정밀 부품이 더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기술이 어떻게 새어나갔지? 박현수 사장은 당황했어요. 그 기술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한 독점 기술이었는데 완전히 똑같이 복제되어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경쟁업체의 이름이었어요. 대한정밀이라는 회사였는데 알고 보니 업계에서 유명한 대기업이었죠. 이럴 수가 없어. 우리 기술이 어떻게 대한정밀에? 박현수 사장은 혼란스러웠어요. 사내 기술 유출을 의심해서 모든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대한정밀에서 우리 주요 거래처들에게 더 싼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주문이 다 취소될 것 같아요. 뭐라고, 거래처까지? 박현수 사장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기술도 뺏기고 거래처까지 빼앗기면 회사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수진은 태연하게 시댁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웨딩드레스 보러 가요. 강남 최고급 샵에서 맞춤으로 제작할 거예요. 어머, 그래도 돼요? 비싸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가 딸 결혼은 최고로 해주고 싶다고 하세요. 이수진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흐뭇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한편 이혼당하고 쫓겨난 지영이는 아이 없이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울면서 지내는 날들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지영이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영이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지영이는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시댁에서 당한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김철수 회장님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특히 시댁이 자신에게 150억을 빌려가면서도 딸을 경비원 딸이라고 무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지영아, 이제 그만 참아.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아버지, 그런데 어떡해요? 이미 이혼도 했고 아들도 뺏겼는데. 걱정하지 마. 아버지에게는 방법이 있어. 김철수 회장님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을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이수진과 민수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박현수 사장의 회사에는 더 큰 재앙이 닥쳤어요. 사장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대한정밀에서 우리 신제품까지 그대로 카피해서 출시했어요. 뭐라고? 신제품까지. 박현수 사장은 믿을 수 없었어요. 신제품은 아직 출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한정밀에서 먼저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들이 우리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담당 직원의 말에 박현수 사장은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기존 제품도 모자라 신제품까지 뺏기면 회사가 완전히 망하는 거였거든요. 도대체 누가 우리 기술을 빼갔단 말이야? 박현수 사장은 보안팀을 동원해서 사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죠. 사장님,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수진 씨가 퇴근 후에 몰래 기술 자료실에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박현수 사장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곧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니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이수진이 여러 차례 기술 자료를 복사하고 심지어 신제품 설계도까지 촬영해간 것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수진이가 산업 스파이였단 말이야? 박현수 사장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은 거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수진의 정체였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수진은 대한정밀 회장의 둘째 딸이었던 거예요. 강남에서 무역업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대한정밀 후계자였네요. 완전히 우리를 속인 거예요. 사설 탐정의 말에 박현수 사장은 절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박현수 사장은 회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깥에서는 늦은 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사무실 안은 죽음같이 조용했어요. 책상 위에는 대한정밀의 신제품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입안은 바짝 말라서 침도 넘어가지 않았고 등골로는 서늘한 한기가 계속 스며들었어요. 특히 견디기 힘든 건 이수진을 향한 자신의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기였던 거죠.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박현수 사장은 자신에게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이미 늦어버린 후였죠.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건 지영이를 쫓아낸 일이었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를 자신이 직접 내쫓아놓고 산업 스파이를 며느리로 맞이했으니 얼마나 멍청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회사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때 박현수 사장은 답할 말이 없었어요. 150억 빚은 어떻게 갚을 거야? 매달 이자만 8억인데. 그제야 박현수 사장은 더 큰 문제를 깨달았어요. 회사가 망하면 김철수 회장님께 진 150억을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영동의 그 회장님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만약 잘못되면 여태까지 키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어. 박현수 사장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박현수 사장은 여전히 몰랐어요. 자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 회장님이 바로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편 지영이는 아버지로부터 시댁의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 시댁이 산업 스파이한테 당한 거였어요? 그래, 지영아. 그리고 이전 시댁에서는 나에게 150억의 채권이 있지. 김 회장은 이 사실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시댁이 150억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회사를 넘겨받아야지. 그게 계약 조건이니까. 김철수 회장님의 말에 지영이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뭐라고? 제가 아버지 일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어요. 지영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순순했던 양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아버지를 닮은 강인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지영아, 이 일은 만만한 게 아니야.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는 거냐? 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저를 무시하고 내 아들을 빼앗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지영이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김철수 회장님은 딸이 정말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회사 일을 가르쳐 줄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아버지. 전 준비됐어요. 그날 밤 지영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영이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영동의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를 배우면서
동시에 시댁에 대한 복수 계획을 세워나갔죠. 아버지, 시댁이 150억을 갚지 못하면 언제부터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다음 달 말이 마지막 기한이야. 그때까지 못 갚으면 회사 전체를 넘겨받을 수 있어.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받아가겠어요. 지영이의 말에 김철수 회장님은 딸의 변화에 놀랐어요. 이제 정말 자신의 후계자감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한편 시댁에서는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대한정밀의 공세로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회사 매출은 급감했죠.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이번 달 급여도 못 줄 것 같아. 150억 이자도 연체됐는데 명동 그 회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박현수 사장 부부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회장님이 쫓아낸 며느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수진이 갑자기 결혼을 연기하자고 나왔어요. 민수 오빠,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결혼을 좀 미뤄요. 수진아, 왜 갑자기 그래?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회사가 망하면 제 아버지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이수진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지영이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이제 와서 자신을 버리려는 거였거든요. 수진아, 제발 그러지 마. 우리 회사 상황은 금방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목적을 달성했으니 더 이상 시댁과 엮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절망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수진이까지 우리를 버리다니.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지영이도 쫓아내고 수진이도 떠나고. 민수도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를 버린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 박현수 사장에게 명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사장님, 김철수 회장님께서 직접 뵙자고 하십니다. 담당자의 말에 박현수 사장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그 회장님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신다니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언제 뵙겠다고 하시나요? 내일 오후 2시에 명동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뭔가요? 150억 채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담당자의 말에 박현수 사장은 다리가 풀렸어요. 아마도 회사를 넘기라는 최후 통첩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박현수 사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여보, 내일 그 회장님 만나러 가야 해. 여보, 정말 무서워. 어떻게 될까? 부부는 밤새 불안에 떨었어요. 특히 그동안 지영이에게 했던 일들이 양심에 걸렸죠. 지영이한테 너무 미안해. 그 애는 정말 착한 애였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벌써 이혼도 시켰는데. 한편 그 시각 명동에서는 김철수 회장과 지영이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영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정말 준비됐지? 네, 아버지. 이제 저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영이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순순한 며느리였던 과거의 지영이는 사라지고 명동 회장의 딸다운 강인함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나를 무시한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영이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라고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 명동 사무실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될지, 그리고 시댁 가족들이 어떤 절망을 맛보게 될지를 말이에요. 시댁 가족들은 여전히 김철수 회장님이 지영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내일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박현수 사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명동의 한 고급 빌딩에 도착했어요. 20년간 목소리로만 듣던 그 회장님을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된 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올라가니
김철수 회장실이라는 금빛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현수 사장은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박현수 사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현수 사장은 얼어붙었어요. 넓은 사무실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한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20년 만에 뵙네요, 박 사장님. 김철수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서는 순간 박현수 사장은 온몸이 떨렸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거든요. 회장님, 안녕하십니다. 박현수 사장은 90도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김철수 회장님의 다음 말에 머리가 하얘졌죠. 그런데 박 사장님, 혹시 제 딸을 아시나요? 네, 따님을 말씀이세요? 네, 제 딸 이름이 김지영입니다. 그 순간 박현수 사장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김지영.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와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혹시 그 지영이가. 맞습니다. 박 사장님 댁에 시집갔던 그 지영이가 제 딸입니다. 김철수 회장님의 말에 박현수 사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이 20년간 하늘 같이 떠받들던 은인의 딸을 자신이 직접 쫓아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회장님, 그럼 지영이가 회장님의. 네, 제 하나뿐인 딸입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 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들었습니다. 김철수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박현수 사장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본 박현수 사장은 더욱 충격에 빠졌죠.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지영이가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순순한 며느리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차가우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지영아? 너가 여기 왜? 시아버님, 이제는 김지영 부회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영이의 차갑고 당당한 목소리에 박현수 사장은 말을 잃었어요. 지영아, 아니 부회장님,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의 따님이신 줄 전혀. 박현수 사장님, 몰랐다고요? 정말요? 그런데 몰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영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님을 바라봤어요. 사장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150억을 빌리면서 매번 하늘 같은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인의 딸을 경비원 딸이라고 무시하시게 된 거네요. 지영이의 말에 박현수 사장은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더러운 친정, 볼품없는 집안이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20년간 도움받은 은인의 딸을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김철수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박 사장님, 제가 20년간 150억을 도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장님, 제가 믿고 도와드린 분이 제 딸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철수 회장님의 말 한마디가 박현수 사장의 가슴을 찔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시아버님, 이게 뭔지 아세요? 시댁회사 기술을 빼간 이수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예요. 뭐라고? 이수진이 대한정밀 회장의 둘째 딸이라는 것, 계획적으로 시댁에 접근했다는 것, 그리고 산업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박현수 사장은 서류를 보며 절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시아버님, 이 증거로 이수진을 고발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왜 그랬는데? 저를 내치고 새로 들인 악독한 며느리에게 아버님의 회사가 망하는 걸 지켜본 뒤에 시댁과 그 여자에게 제가 직접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지영이의 말에 박현수 사장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민수가 들어왔어요.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죠.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명동으로 오라고. 시어머니는 말을 하다가 지영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영아? 너가 여기 왜? 안녕하세요, 시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영이는 시어머니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예의는 차갑고 무서운 느낌이었죠. 지영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혼한 아내가 명동 김 회장님 사무실에 있다니 이상했거든요. 김철수 회장님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제 딸이자 저희 회사 부회장인 김지영입니다. 네? 시댁 가족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박현수 사장에게 20년간 150억의 돈을 융통해준 김철수 회장입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한 며느리가 은인의 딸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무슨 말이야? 지영이 아버지는 건물 경비원이라고 했잖아. 민수가 황당해하자 지영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수 씨, 아버지가 진짜 경비원이었다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어도 괜찮았던 건가요?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제 아버지가 경비원이라고 해서 저를 무시하고 내쫓았지요? 하지만 저는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영이의 말에 시댁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님 기억하세요. 경비원 딸 주제에 큰 소리 친다. 더러운 친정이라고 하신 말들이요. 지영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사과했지만 지영이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저를 쫓아내고 제 아들까지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김철수 회장님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 사장님, 계약대로 하겠습니다. 150억과 이자를 갚지 못하셨으니 회사를 넘겨받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20년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니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네요. 박현수 사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김철수 회장님은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지영아, 내가 결정해. 이 회사를 어떻게 할지 말이야. 네. 시댁 가족들이 놀라며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이제부터 이 회사는 제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지영이는 차분히 말했어요. 시아버님, 회사는 제가 인수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 첫째, 시댁 식구들은 모두 회사에서 물러나세요. 둘째, 이수진을 산업 스파이로 고발하는 데 협조하세요. 셋째, 지영이가 잠시 멈췄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뭐라고? 민수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야. 왜 내가 데려가? 민수 씨, 법적으로는 공동 양육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제력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보이죠? 지영이는 시댁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간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인의 딸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때 회장실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변호사처럼 보였어요. 회장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좋습니다. 박 사장님, 이수진을 산업 스파이로 고발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회장님의 말에 박현수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한정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의적 영업방해와 산업 스파이, 교사죄로 말이죠. 변호사의 설명에 시댁 가족들은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지영이가 덧붙였어요. 이수진이 민수 씨와 결혼하려던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시댁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던 거였죠.
그럼 수진이가 진짜로 나를.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 씨, 저를 버리고 산업 스파이를 선택한 결과가 이거예요. 지영이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시댁 회사는 정식으로 지영이의 소유가 되었고 이수진은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었죠. 더욱 놀라운 건 대한정밀에 대한 조치였어요. 법원에서 영업방해와 산업 스파이 교사죄를 인정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거예요. 지영아, 정말 대단해. 모든 걸 다 해결했구나. 김철수 회장님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20년간 쌓아놓은 신뢰와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영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명동에서 인정받는 젊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한편 시댁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회사를 잃고 이수진에게 속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절망에 빠진 거죠.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지영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아,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박현수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간 은혜를 입은 분의 딸을 그렇게 대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지영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만은 돌려주세요. 그게 마지막 요구예요. 며칠 후 지영이는 드디어 아들과 재회할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양육권 변경 결정이 나왔거든요. 엄마. 3살 된 아들이 지영이에게 달려왔을 때 지영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요. 아들을 안고 있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엄마가 약속할게. 지영이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2개월 후 이수진은 산업 스파이 혐의로 3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대한정밀은 거액의 손해배상금 때문에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죠. 회장님, 이번 사건으로 우리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만 500억이 넘어요. 대한정밀 회장은 딸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진 걸 후회했어요. 수진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수진은 후계자 자리는커녕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어요. 게다가 전과자가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죠. 한편 시댁 가족들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어. 지영이가 얼마나 좋은 애였는데. 맞아. 은인의 딸을 그렇게 대하다니 벌 받을 일을 했지. 박현수 사장 부부는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지영이만큼 좋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영이는 시댁 가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시아버님, 회사에서는 물러나시지만 생활비 정도는 지원해드릴게요. 지영아, 너가 왜 우리한테까지. 시아버님도 아버지께 20년간 성실히 이자를 내셨잖아요. 그리고 민수 씨는 제 아들의 아버지고요. 지영이의 너그러움에 시댁 가족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지영아, 정말 고마워.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저와 제 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어요. 6개월 후 지영이는 명동에서 인정받는 젊은 기업인이 되어 있었어요. 시댁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버지의 사업도 함께 돕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줄 알았어. 김철수 회장님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믿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영이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회사 가요? 응, 엄마가 이래야 우리 잘 살 수 있지. 엄마가 사장님이에요? 맞아, 엄마가 사장이야. 아들은 당당한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그래, 우리 아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자. 지영이는 아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어느 날 지영이는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아버지, 제가 처음에는 아버지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저를 믿어주시고 걱정하셨는지를. 김철수 회장님은 딸의 말에 뭉클했어요. 지영아, 앞으로는 내가 이 모든 걸 이어받아야 해. 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올바른 길로 가겠어요. 놀랍게도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죠.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제대로 몰라봤어.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시어머님.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지영이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했어요. 우리 손자만큼은 잘 키우자. 네, 그건 저도 동의해요. 가족 모두가 아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지영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는 불쌍한 며느리였는데, 나중에는 명동에서 인정받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잊으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 말이에요. 특히 박현수 사장 가족이 150억이나 도움받으면서도 그 은인의 딸을 무시했다는 게 정말 어이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완벽한 인과응보가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댁 가족들이 받은 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영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지영이를 보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영이처럼 당당하게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